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아침 6시 3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실 나들목 간판 너머로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이쪽 방향이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 오늘 5월 15일 일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어신 법률을 강의했었고, 오전에는 5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부터 청와대 뒷산 북악산 능선길 사이의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악산 정상과 또 그 바로 밑에 청운대에서 서울시 전경을 조망했었는데요. 그동안 북악산 능선 산행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북악산 서울 성곽길을 산행하면서 북쪽 방향 한 7km 정도 지점에 펼쳐져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조망을 하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뭘 알고 있으면 더 유심히 저기에 비봉이 있구나, 또 향로봉이 있구나, 사모바이가 있구나, 자기가 경험했고 또 알고 있으면 그만큼 사물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8일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봉 능선 산행은 18일 전인 4월 27일에 산행했던 게 처음 비봉 능선 산행이었었는데요. 그 전에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올라서 북쪽 방향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 방향을 바라봤을 때도 그냥 북한산의 능선이 참 수려하게 펼쳐져 있구나, 뭐 이 정도밖에 몰랐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18일 전 4월 27일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산행한 상태에서 어제 18일 만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올라서 비봉 능선 방향을 바라봤더니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산행했을 때 거쳤던 주요 포인트들이 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출발을 해서 족두리봉을 거쳐서 향로봉을 지나 비봉을 거쳐서 사모바이를 지나 승가봉에 올랐고, 그 다음에 문수봉을 지나서 드디어 북한산성의 대남문까지 이르는 그 비봉 능선을 왕복 종주를 했었습니다. 편도로는 5km 정도 되는데요. 왕복 종주를 하면서 총 10km를 10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비봉 능선은 굉장히 암릉 구간입니다. 여러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릉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꽤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서쪽 방향인 구파발이나 동쪽 방향인
우이동 쪽에서 계곡으로 쭉 오르면서 북한산 정상 100군데까지 해발 836m 100군데까지 오르는 게 전부였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을 능선 산행을 했던 것은 지금부터 18일 전인 4월 27일에 비봉 능선을 산행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파발이나 우이동 쪽에서 오르게 되면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정상 100군데에 이르기까지는 주변을 조망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일 전인 4월 27일에는 비봉 능선을 산행하다 보니까 능선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산행 내내 산행하는 동안 내내 서울 전역에 멋진 풍경들을 조망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탐방로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주변의 풍경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능선 산행이 바로 비봉 능선과 의상 능선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봉 능선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어제 북악산에 올라서 북한산의 비봉 능선을 바라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는 17일 전에 탐방했었던 북한산의 비봉 능선의 봉우리 하나하나가 눈에 자세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광역 쪽에서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쪽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족두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족두리봉,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로를 닮았다 해서 향로봉, 향로봉은 해발 535m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워놨던 자리라 해서 비봉, 해발 550m 고지고요. 그 다음에 삼오바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착용했던 사각의 모자를 닮았다 해서 삼오바이입니다. 흔들바위, 설악산 흔들바위의 높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삼오바이는 한 6m 정도, 2배 정도 높이는 돼 보였습니다. 그 삼오바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승가봉이 이제 승려할 때 승자입니다. 그래 그 바로 밑에 승가봉 명칭을 딴 승가사라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봉이 해발 700m급 고지입니다. 그 문수봉 바로 밑에는 또 승가사라는 사찰이 문수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조선시대의 암행의사 박문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모친께서 아이를 가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문수사라는 사찰에 가셔서 불공을 드렸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어난 분들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암행의사 박문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수사가 바로 북한산성의 대남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남문에서 한 150m 거리에 문수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일 전에 북한산 비봉 능선을 산행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5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로부터 북악산의 능선길 사이의 그 탐방로 구간을 탐방하고 후반부에 그 북악산의 정상에서 이제 북한산 비봉 능선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비봉이나 삼오바이, 향로봉, 승가봉 이런 각 봉우리들이 비봉 능선에 펼쳐져 있는 각 봉우리들이 눈에 하나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비봉 능선의 중심에 있는 비봉에 관하여 역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봉, 신라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워놨던 자리라 해서 비봉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550m 고지. 비봉이나 그 삼오바이나 다
등산화가 없으면은 거기에 미끌려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암릉 구간입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운동화 신고 갔다가는 거기 위험해서 미끌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위험한 구간이니까요. 반드시 등산화, 착지력이 좋은,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비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진흥왕이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전국에 4군데에다가 순수비를 세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양 서울의 북한산에 세웠던 북한산 순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순수비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 창녕의 창녕비, 서울 한양의 북한산비, 그 다음에 함경도 북서쪽에 있는 황초령비, 함경도의 북동쪽에 있는 마운령비 4개의 순수비 포인트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중에 한양 서울의 북한산에 세웠던 이제 순수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산의 순수비는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현재 비봉에 세워진 것은 진흥 순수비의 모조품이고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그게 바로 국보 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거기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연도는 추정하기를 서기 554년부터 568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서기 568년도 무렵에 거기에 신라 진흥왕께서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국 잘 아시다시피 삼국, 자 왼쪽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한강, 유유히 흐르는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북쪽 방향에 한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북서쪽 방향에 올림픽 대교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북서쪽 방향에 올림픽 대교도 보이실 거고, 자 북쪽 방향에 한강이 보이실 거고요.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에 아차산 해발 287m 고지 아차산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이 한강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한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자, 수도 서울을 유유히 수천 년 동안 흐르고 있는, 수만 년이겠죠. 수만 년 동안 흐르고 있는 자, 한강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진흥왕 순수비는 또 이 풍납토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00년 한성, 위례성, 백제시대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풍납토성으로 통하는 나들목입니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급경사라, 한 30m 정도 급경사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아까 보여드렸던 한강,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게 한강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우리나라 고대국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의 삼강체제죠.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였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한강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진흥왕 순수비를 말씀드리려면 이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삼국이 패권 다툼을 했던 그 역사적 사실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강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첫째, 대략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고대 국가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농업 생산 국가였다 보니까 이 한강 하류에는,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강 지나서 이곳 한강까지 수백 킬로가 이어지는데요. 이곳 서울 한양을 흐르고 있는 한강의 하류는 주변이 비옥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 식량 공급이 최우선이었던 농업국가, 고대국가 시절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의 확보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은, 한강의 하류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이곳 한강에서 중국의 산둥반도의 칭다오 쪽으로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무역을 하는 삼국 시대, 삼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강의 하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풍납토성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곳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한강은 중요한 운송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해상 무역로가 중요하듯이, 바닷길이 중요하듯이 내륙에 뻗어 있는 이 강 수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내륙에 있는 남한강 지역의 충주, 원주, 여주, 양평 이쪽 지역과 강원도 태백, 정선 이런 내륙 지방과 수도 한양을 연결하는, 고대국가 조선 시대에는 한양이었지만 고대국가인 백제 시대에는 한성, 위례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국가든 중세국가든 간에 여기 한양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륙 지방과 이 한양을 연결하는 그 물류 수송로 역할로서의 한강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농업 국가로서 비옥한 토지가 많다라는 거, 대중국 무역의 요충지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륙 지방과 수도 한양, 위례성, 한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운송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이제 패권 다툼을 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셨듯이 한강을 차지한 순서는 백고신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제가 기원전 여기에 국가를 건설을 했었고, 여기에서 한 500년 정도 위례성, 한성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풍납토성 지역을 통과를 해왔는데요. 여기가 백제, 위례성, 한성 시대에 왕궁이 있었던 풍납토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풍납토성 또 남쪽에는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도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토성이 백제, 한성, 위례성 시대 50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백제가 이곳 한강 하류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백제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서기 371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북진을 해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구려의 수도는 위례성이 아니라 국내성, 압록강 중류에 있는 국내성
국내성이 고구려의 수도였는데요.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에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점령해서 그 당시에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이게 됩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는 이제 원한을 갖게 되죠. 그게 서기 371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서기 396년에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25년 전에 사망했던 고국 원왕의 손자인 광개토대왕이 출현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서기 396년에 이제 백제를 향해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 방금 통과했던 풍납토성, 백제 시대에는 한성, 위례성이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를 점령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백제의 아신왕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신왕을 죽이진 않고 광개토 대왕은 임금이고 아신왕은 신하다. 이런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즉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철수합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에 서막을 열었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로부터 또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서기 475년에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출현합니다. 장수왕은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오래 살았던 정치 지도자죠. 장수왕은 나이가 9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즉위기간, 왕으로 있었던 즉위기간도 79년이나 됩니다. 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왕의 명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장자, 목숨 숫자에서 장수, 최장수를 했던 임금으로서 97세까지 살았었는데요. 잠깐만요. 장수왕은 97세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있었던 그 재위 기간도 79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장수했던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도 거의 가장 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절대 왕정을 펼쳤던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도 재위 기간이 한 75년 되는데요. 그보다 더 깁니다. 장수왕은 79년 동안 재위를 했고,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올해 즉위 70주년인데요. 1952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장수왕께서 더 재위 기간이 길죠. 그 다음에 청나라의 황금기를 열었던 강희대제가 재위 기간이 한 61년 됩니다. 그보다도 우리 장수왕이 더 재위 기간이 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은 27명의 국왕 중에 영조인데요. 영조가 52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었는데 장수왕은 79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장수왕은 정말 오랫동안 국가를 통치했던 분인데요. 그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백제를 공격을 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킵니다.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키고 이쪽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한 500년 정도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기 475년에 장수왕이
백제, 위례성, 한성, 아까 통과했던 흥납도성을 쪽을 공격을 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을 시키게 되고 한강 하류를 이제 백제가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더 남하를 해서 충주에 고구려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원래 중원 고구려비였는데요. 1995년에 충북 중원군과 충주시가 동농 통합형 시로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돼서 지금은 명칭을 중원 고구려비가 아니라 충주 고구려비라고 칭합니다. 그것도 장수왕이 세워놓은 거고, 그것도 나중에 1979년도에 역사탐방 동호회인 예성동호회에서 그 비석이 고구려 장수왕이 세웠던 비석이라는 것을 고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1979년도입니다. 여하튼 장수왕의 남하로 인해서 백제의 계로왕이 서기 475년에 사망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남하를 계속하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제 동맹입니다. 나제 동맹. 그래서 나제 동맹이 이제 유지되다가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서기 551년, 물론 이제 백제는 한성 위례성에서 이제 남하를 해서 공주에 있는 웅진성, 또 그 뒤로는 부여에 있는 사비성 시대로 계속 이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수도를 이전하게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기 551년에는 백제의 성왕이 중흥기를 이제 노리게 됩니다. 백제의 중흥을 꾀하게 되는 게 백제의 성왕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강을 일시적으로 차지합니다. 그게 서기 551년입니다. 그러니까 475년에 장수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가 그로부터 76년의 세월이 흐른 서기 551년에 백제의 성왕이 다시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2년 후인 서기 553년에 신라가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신라가 고구려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551년에는 백제가 한강 하류를 차지했는데 2년 후인 서기 553년에는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백제는 성왕이고 신라는 진흥왕입니다. 바로 진흥왕의 순수비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을 나제 동맹을 신라가 파기하니까 드디어 서기 554년에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에서 관산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 간의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때 백제의 성왕은 자기가 직접 출전하진 않고 패자를 보냅니다. 패자. 그리고 백제의 성왕이 이제 군사 한 50명 소규모 병력만 후위를 받으면서 패자의 관산성 전투를 독려하기에 이동을 하다가 매복에 있던 신라군에 의해서 백제의 성왕이 생포돼서 처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또 처형시켜버리는 그러한 또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드디어 이제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고, 그때가 신라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진흥왕 시절에. 그래서 진흥왕이 전국에 4군데에다가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비고, 세워진 그 연도가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서기 554년부터 서기 568년 사이 그 범위 내 어느 연도에 진흥왕이 거기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고증하신 분은 누구냐? 지금부터 206년 전인 1816년과 1817년 두 번에 걸쳐서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북한산 비봉을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비석이 있었고, 비석이 굉장히 낡아서 글자들이 대부분 지워졌는데요. 탁본을 통해서 금석학, 비석의 탁본을 떠서 그 문구를 해석하는 걸 금석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석학의 대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탁본을 떠서 그게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다라는 것을 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흥왕 순수비의 그 측면에다가 그 사실을 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새기셨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금석학에 관한 논문인 금석과안록이라는 그 논문에도 그 탁본 뜬 그 내용이 책자 안에 실려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진흥왕의 한강 하류 점령 시절이 계속 전개가 되고요.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난 서기 660년에는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또 8년이 지난 서기 668년에는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8년이 지난 서기 676년에는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까지 나당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요. 외세의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계속 한반도에 남아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무왕이 당나라까지 이제 축출하기 위해서 나당 전쟁을 벌여서 서기 676년에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해서 신라가 완전한 삼국 통일을 했는데요. 물론 한반도의 남쪽은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북쪽에는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른바 남북국 시대,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였던 진흥왕이 서기 554년 광산선 전투로부터 서기 568년 그 무렵 사이에 어느 시점에 전국에 4군데다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라는 거고, 그걸 지금부터 206년 전인 서기 1816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진흥왕 순수비를 쌓는 역사적 사실을 보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탐방하시면서 진흥왕 순수비의 그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국보 3호로 지정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데요. 진흥왕의 순수비가 세워졌던 그 비봉을 한번 탐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일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는 좋은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호역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